안녕하세요. 보통 면역 반응하면 몸속 깊은 곳, 림프절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피부 자체가 바로 그 표면에서 독자적인 면역 사령부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 흥미로운데요? 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는 최신 연구입니다.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요. 아, 그 논문이군요. 피부가 어떻게 자기 위에 사는 미생물들, 이 상재균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관리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에는 정말 많은 미생물, 그러니까 피부 상재균이 살고 있잖아요. 네,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대부분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가끔 통제가 안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피부가 어떻게 큰 염증 없이 이걸 해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번 연구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건데요. 피부가 마치 독립적인 면역기관처럼 그렇게 작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피부가 독립적인 면역기관처럼요. 와, 핵심 발견이 뭔가요? 연구진들이 알아낸 건 피부가 그 표피포도상구균, 영어로는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데스라고 하죠. 이런 흔한 상재균이랑 처음 만났을 때요. 네, 외부 림프절 도움 없이 피부 바로 그 자리에서 특정 항체를 직접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주로 IgG2B랑 IgG2C 타입이요. 피부 자체에서 항체를요? 그건 좀 기존에 알던 거랑 다른데요? 네,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건 이 피부 상재균과의 만남이 두 가지 다른 면역 경로를 동시에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두 가지나요? 네, 하나는 우리가 원래 알던 방식, 피부 근처 림프절에서 고전적인 배중심 반응을 통해 항체, 주로 IgG1이나 IgG3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아, 그건 익숙한 경로네요. 근데 동시에 다른 경로가 피부 자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피부 안에 3차 림프기관 TLOS라고 부르는 임시 면역 구조물이 생겨요. TLOS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뭐죠? 이걸 뭐랄까, 피부 최전선에 딱 세워진 팝업 면역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팝업 면역 공장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바로 이 TLOS에서 피부 국소 방어에 좀 더 특화된 IgG2B, IgG2C 항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와, 그럼 그 팝업 공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T세포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피부에 있는 조절 T세포, 트레그라고 부르죠. 이게 원래는 면역 반응을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면역 과잉 반응을 막는? 근데 이 세포가 필요할 때는 항체 생산을 돕는 여포 조력 T세포, TFH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핵심입니다. 일종의 가소성이죠. TLA가 TFH로 바뀐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이번 연구에서 세포 추적 실험을 해보니까 피부에서 새로 생긴 TFH 세포의 상당수가 원래 피부에 있던 트랙에서 유래했다는 걸 증명했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이 TFH 세포가 결국 TLOS 형성하고 거기서 국소항체를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메커니즘이네요. 그럼 연구진들이 이걸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 증거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여러 가지 실험 증거들이 있어요. 우선 쥐 피부에 그 S 에피더미디스 균을 노출시켰더니 실제로 피부랑 혈액에서 이 균에 대한 IgG 항체가 생겼고 이게 몇 달 동안 유지됐어요. 아, 항체가 생기긴 했군요. 그리고 TFH 세포나 아니면 그 세포가 쓰는 신호 전달 물질, 뭐 IL-21 수용체나 CD41 같은 게 없는 쥐에서는 이 항체 반응이 거의 안 나타났어요. 아, 그래서 T세포가 꼭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피부 진피 안에 정말로 티엘로 구조가 만들어진 게 보였고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항체 공장의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BCL6 단백질이라던가 항체 종류를 바꾸는 AID 효소 같은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림프절 배중심이랑 비슷하게요. 진짜 작은 면역기관이 생긴 거네요. 근데 그 항체가 정말 피부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림프절에서 만들어서 온 건지 어떻게 알죠?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B세포의 항체 유전자, BCR이라고 하죠, 이걸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림프절이나 비장에 있는 B세포들이 가진 항체 유전자랑은 다른 독자적인 패턴을 보였어요. 아, 설계도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실험이 있었는데요. 뭔가요? 면역세포들이 림프절 밖으로 이동하는 걸 막는 약물 FTY-720라고 있는데 이걸 처리해도 피부 안에서는 T엘로가 생기고 IgG2-BC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약물로 막아도요? 네, 심지어 유전적으로 아예 림프절이 없는 쥐에서도 피부 내 항체 생산이 정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 그럼 이건 정말 피부가 자율적으로라는 거네요. 외부 도움 없이? 그렇죠. 완전히 자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반응을 시작하는 데는 피부의 랑게르한스 세포라는 특정 면역 세포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발견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실생활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피부에서 국소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체들, 특히 IgG2-BC는 피부 표면에 있는 상재균의 양을 아주 적절하게 조절해줘요. 조절한다고요? 죽이는 게 아니고요. 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지지도 않게 또 너무 없어지지도 않게 딱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거죠. 공존을 위한 조절이랄까요? 아하, 균형을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만약에 이 상재균이 상처 같은 걸 통해서 피부 장벽을 뚫고 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할 때, 네, 위험한 상황이죠. 그때 피부에 이미 준비된 이 항체들이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균을 딱 잡아서 전신 감염으로 퍼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와, 최전방 방어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부는 림프절을 통한 전신 면역 반응에 더해서 피부 자체 TLO를 통한 국소 면역 반응이라는 이중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피부가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아주 능동적인 면역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네, 맞아요. 피부에 숨겨진 능력을 확인한 거죠. 오늘 저희는 피부가 단순 방어벽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미생물과 싸우는 항체를 만드는 그런 독립적인 면역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견은 피부 건강 그리고 피부 미생물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앞으로 활용될 분야도 많겠어요. 그럼요. 피부 자체의 면역 반응을 잘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이나 아니면 피부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연구는 그 S. 에피데미디스라는 특전균 하나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우리 피부에는 훨씬 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정말 많죠. 혹시 다른 종류의 피부 미생물들도 각자 좀 독특한 방식으로 피부에 이런 자율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그렇다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 미생물 구성, 그 프로필에 따라서 각자 다른 맞춤형 피부 면역 프로필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